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며 보험회사 법무팀에 근무하는 31살 여성입니다. 가족들은 평범한 회사원이 되길 원했지만 저는 저만의 특별한 커리어를 갖고 싶었어요. 대학교에 입학하고 법과 경영을 공부한 뒤 대학원까지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벌써 4년 차네요. 오늘 제가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1년 전 겪은 제 파혼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예요. 파혼의 결정적인 원인은 예비 시어머니 될 분의 과도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가진 엄마라면 아들 부심 있는 건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자식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보고 결혼을 하려 했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철저히 짓밟으신 분입니다. 아들의 행복보다는 자신의 이익이 먼저였던 분이었죠.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사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아, 회사 일 안 힘들어?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어? 응, 괜찮아. 그래도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나 혼자 어색해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 선배가 그러는데 원래 분위기가 이렇대. 그래서 처음엔 어색할 거라며 걱정해 주시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와, 사법고시 공부하는 것보다 회사 분위기 적응하는 게 더 힘들다. 원래 사회생활이 그렇지 뭐. 나도 너처럼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가끔은 네가 부럽다. 눈치 없다고 잔소리만 듣는데 뭘. 기분도 꿀꿀한데 오늘 퇴근하고 한잔할래? 아, 어쩌지? 오늘은 부모님 만나야 해. 너 요즘 부모님 자주 만난다? 독립해서 좋아하더니 맨날 만나냐? 혼자 사는 게 걱정되시나 봐. 거절하는데도 오늘은 꼭 저녁 먹자고 하시네. 야, 그래도 챙겨줄 때 고마워해. 나중에 그러지도 못한다? 후회하기 전에 효도해라. 그나저나, 너는 요즘 집안 사정은 좀 나아졌어? 지난번에 어머니 가게 어렵다고 했잖아. 뭐 그냥 그렇지. 우리 오빠도 전역하고 취업했고. 아, 말 안 했나? 우리 오빠 이 회사 다녀. 아, 정말? 어디 부서에서 근무하시는데? 보험 영업직이긴 한데 이제 입사 6개월쯤 됐을걸? 근데 실적이 좋은가 봐. 맨날 무슨 상도 받아오던데? 오, 일이 적성에 맞으시나 보다. 그때 말주변 좋다던 그 오빠 맞지? 응. 원래 다른 일 하다가 이쪽 일 시작한 건데 괜찮은가 보더라고. 근데 너 우리 오빠 기억하네? 이참에 우리 오빠 만나볼래? 뭐? 내가 너네 오빠를. 에이, 어떻게 그러냐. 뭐 어때? 가볍게 커피 한잔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거지 뭐. 너 그러다 내가 옳게 되면 어쩌려고 그래? 어쭈, 그럼 나야 좋지. 요즘 신우이랑 올케 사이 갈등 엄청 많다는데 너랑 나는 그럴 걱정은 없겠다. 그럼 오빠한테 말해서 약속 잡을 테니까 조만간 시간 내서 한번 보자. 아, 알겠어. 저는 대학 시절 동문이었던 친구 녀석과 운 좋게 동반 입사를 했습니다. 친구는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사무직 직원이었고, 보시다시피 제 친구이자 시누이이기도 합니다. 예비 신랑은 제 친구의 오빠였고,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났어요. 솔직히 친구한테 자신의 오빠를 소개해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 친구는 예외였습니다. 매사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자기 오빠를 존경한다며 본받을 게 많은 사람이라고 입에서 칭찬이 마를 날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친구가 이어준 인연으로 저희는 마음 편히 만나는 친구 사이에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오빠와 연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혹여나 이별을 경험할 경우에 서로가 껄끄러운 사이가 될 수 있으니 애초에 그런 일을 만들지 말자 주의였거든요. 그렇게 1년 반 정도 연애를 했고 결혼 정년기에 접어드니 누가 먼저랄 거 없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수연아, 우리 올 크리스마스면 2주년인데 미리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드릴까? 언제 인사드리려고? 우리끼리 대충 상의라도 하고 계획을 짜야지. 무작정 결혼할 거예요. 하면서 인사드린다고 다가 아니란 말이야. 아, 미안. 내가 너무 성급했지?
우리 나이도 나이인데 내년 가을에 결혼하는 걸 목표로 조금씩 준비하면 어떨까? 시기는 좋은데 이왕 이야기하는 거 좀 자세히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 구체적으로 어떤 거? 예식장은 어디로 할 거고, 신혼집은 어디로 갈 거고, 서로 재정 상황도 오픈해야 대충 계획이라는 걸 세우지. 네 말이 맞아. 나는 지금까지 모은 돈이 5천 정도 되거든. 생각보다 적지? 엄마도 도와드리고 대출금도 갚고 하느라 이 정도가 전부네. 대출? 집에 무슨 일 있어? 희진이한테 들은 건 없는데. 아, 엄마 식당 하시잖아.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 맞아서 한동안 손님도 없고 월세 낼 돈도 빠듯하다고 하셔서 내가 좀 도와드렸거든. 월세 못 내면 안 되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그 돈을 돌려주시기는 하는 거야? 가게 상황 나아지면 주신다고 하셨어. 아무튼 돈 좀 보태드리느라 생각보다 적게 남았어. 상관없어. 어차피 집 사려면 대출 받아야 하고, 전세를 살아도 대출을 받아야 해. 이래저래 다 돈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못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니 고맙네. 자기는 얼마 정도 모았어? 나는 이번에 자취 시작하면서 돈 쓰기 시작한 거고, 그동안은 굳이 돈 안 써서 8천 정도 모았을 거야. 부모님이 적금 들어주셨던 것도 있어서 당장 뭘 시작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건 없을 거야. 아, 그럼 우리 집부터 알아볼까? 성격도 급하네. 어른들한테 인사드리는 게 먼저지. 그리고 자세한 건 상견례 다 끝나고 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급해? 너랑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그러지. 일정 조율해서 인사드리러 가자. 예비 신랑은 성격이 조금 급한 것 말고는 모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소중하게 대해주기도 하고 직업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배려를 많이 해주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 기댈 수 있겠다 싶었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랍니다. 그렇게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죠. 예비 시댁은 합정역 근처 30평대 아파트였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명동 쪽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상태였고 보통의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앞둔 시점에 예비 시댁의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목돈이 들어갈 테니 지인을 통해서 투자를 좀 하셨나 봐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큰 이익을 본다는 말에 가게를 담보로 대출받아 주식 투자를 하셨는데 사기를 당하신 겁니다. 하루아침에 식당 운영도 어려워지게 되고 수억 원의 빚이 생기면서 식당도 문을 닫고 집까지 팔아 빚을 청산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결혼 준비에도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죠. 오빠, 엄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거래? 한두 푼도 아니고 집까지 팔아서 못 메꿀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끌어다 쓴 거야? 엄마 말로는 우리 결혼자금 해주시려고 혹해서 투자한 것 같던데. 너무 뭐라 하진 마라. 엄마가 작정하고 도박을 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이런 망신도. 그나저나 오빠 결혼은 어떻게 해? 글쎄다. 미뤄야 하는 게 맞는 거겠지. 지금 이 상황에 결혼하는 것도 웃기고. 많이 심각한 거야? 내가 자세히 물어보기가 좀 그렇네. 많이 심각하지. 아니, 가게 담보로 대출을 왜 받냐고. 갚지도 못할 거. 이게 뭐야. 답답하다 답답해. 이제 우리만 죽어나게 생겼어. 너희 부모님이 이 상황 아시면 그냥 결혼 없던 걸로 하라 그럴 수도 있어. 어느 부모가 딸이 시집 간다는데 이런 집에 시집을 보내겠어? 나 같아도 안 돼. 네가 너무 손해야. 결혼을 미루던지 이 일을 해결하던지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당신이 왜 나서려고 해? 이건 엄연히 우리 집 일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게. 생각해 준 건 고마워. 당신한테 참 면목이 없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어머니가 나쁜 의도로 그러신 게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해.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겠다고 그러신 거잖아. 그러니까 혹여나 어머니한테 싫은 소리 절대 하지 마. 아마 제일 마음 아파하고 계실 거야. 알겠어. 어머님, 아버님께는 뭐라고 말씀드리지? 일단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상견례를 하면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든 일이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책도 없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결국 결혼을 조금 미루는 걸로 하고 예비 신랑과 시누이가 모아둔 돈으로 급한 빚부터 해결해야 했어요. 예비 시댁은 살고 있던 집까지 팔아 은행 빚을 갚기 급급했고 겨우 남은 돈으로 방 2개짜리 반지하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저에게 면목이 없다며 잔뜩 주눅이 들어서는 의기소침해하더라고요. 저는 모든 사실을 친정 부모님께 알리고 결혼을 조금 뒤로 미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제법 안정을 되찾으니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나서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하셔서는 만나자고 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 자주 만나서 얼굴도 익히고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생각보다 시어머니는 반전 있는 분이셨습니다. 왔니? 오랜만이구나. 지난번에 인사 오고 나서 하도 연락이 없길래 결혼 안 하는 줄 알았어.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종종 희진이랑 준혁 씨 통해서 어머니 근황 전해 들었어요. 요즘엔 어떻게 지내세요? 다 들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아무래도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다 보니까 서로 경제 상황 같은 건 공유하고 있거든요. 결혼 안 할 거 아니니까요. 그래? 생각은 의외로 깊구나. 솔직히 헤어질 줄 알았거든.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서로 많이 사랑해요. 극복할 수 있는 건 같이 극복해야죠. 말은 잘하는구나. 우리 잘난 아들이 대기업 들어가더니 괜찮은 사람 하나 얻었네. 그래서 너희들의 계획은 뭐니? 일단 준혁 씨가 모아둔 돈을 쓴 상태라 조금 더 있다가 결혼식을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상황도 상황인 만큼 더 벌어서 결혼하면 좋잖아요. 예, 그러다 우리 아들 다 늙어 죽겠다. 1살이라도 어릴 때 결혼해서 손주도 보고 그래야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니? 글쎄요. 준혁 씨도 그렇고 솔직히 저희 결혼이 급한 건 아니잖아요. 급하지 않다니.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가 본데. 결혼은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인 거야. 우리 집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건 나도 면목이 없다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면 이참에 상견례하고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직 대책 세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결혼할 순 없잖아요.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당장 무얼 어떻게 하겠다고 장담을 못 드리는 게 준혁 씨랑 이야기도 해봐야죠. 그건 그렇네. 그리고 미리 말하겠는데 어디 가서 우리 아들 같은 신랑감 얻기 힘들다?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지. 대기업 다니지. 네가 아무리 변호사라도 며느리 될 입장이잖니? 대충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하마. 아무튼 의견 조율되면 연락하렴. 네, 그럴게요, 어머니. 그리고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연락을 내가 먼저 하는 일은 없게 해라. 너 어디 가서 가정교육 못 받았다는 소리 들어. 네, 명심하겠습니다. 준혁 씨랑 이야기해보고 바로 연락드릴게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을 하지 않을까봐 걱정이셨는지 저를 직접 만나며 의중을 한참이나 떠보시더라고요. 솔직히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크게 차지하는 터라 깊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시댁에 아직 빚이 5억이나 남은 상태였고 제가 그 상황에서 결혼을 해버린다면 저까지 그 빚을 함께 갚아야 하는 건 아닌지 내심 걱정했거든요. 예비 신랑이나 시누이는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노발대발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찜찜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 뵙고 예비 신랑과도 이야기했는데 역시나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의견이어서 평소처럼 지냈어요. 저희 결혼에 목숨이라도 거셨는지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해대셨습니다. 결국 상견례를 조금 빨리 한다 생각하고 양가 어른들과 시간을 조율해 일정을 잡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상견례장에서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상상 그 이상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 자랑을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할 말만 쥐야장천 해대시는데 이게 상견례인지 낭독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각자 형편에 맞춰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며 대화를 마치셨고
저희는 어른들의 응원을 힘입어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혼수도 보러 다니고 집도 보러 다녀야 하는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는 일이었어요. 사실 저는 다이아 수저로 불릴 만큼 유복한 가정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보험회사 대표가 저희 아버지셨거든요. 워낙 내색하는 걸 싫어하고 평소에 검소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라 그런 분들을 닮아서인지 저도 내색을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인생을 공유하고 평생을 함께해야 하는 만큼 당연히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야, 나 사실 말 못한 게 하나 있어. 응, 말해.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 회사 이야기이기도 하고 내 이야기이기도 한데 당신이 충격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뭔데? 말해봐. 사실 이 회사 대표가 우리 아빠야. 얼마 전에 처음 봤지? 워낙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라 나도 그렇고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아, 별거 아니네. 아니. 잠시만. 뭐라고? 이 회사 대표가 아버님이라고? 이명훈 대표님이 당신 아버지야? 응, 맞아. 아니, 엄청난. 이게 무슨...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당신이 부담 가질까봐 말 못했어. 그리고 사실 결혼하기 전에 엄마 아빠한테 우리 상황 다 설명드렸거든.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니까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고 금전적인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자기야,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럽다. 이게 무슨 경우인지 도대체.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해. 우리 결혼하는데 지장은 없을 거야. 나도 부모님 도움 안 받을 생각이었는데 나 결혼할 때 주시려고 미리 아파트도 사두셨더라고. 거기서 신혼살림 시작하면 되니까 우리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잠깐만. 당신, 언제까지 나 속일 작정이었어? 미안해. 많이 당황스럽지? 당황스럽지, 당연히. 그렇다고 당신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조금 놀랍긴 하네. 이해해줘서 고마워. 엄마한테는 당분간 비밀로 하자. 당신 얼마 전에 엄마 만났다며. 그럼 엄마 스타일 알았을 거잖아. 이번에 우리 집 상황도 그렇고 이 사실 알면 엄마 가만 안 있을 거야. 돈 앞에 장사 없다니까 따로 말하지 말자. 알겠지? 알겠어. 자기 기분 안 나쁜 거지? 내가 기분이 왜 나빠. 그냥 혹시나 엄마가 알게 돼서 이걸로 당신 괴롭히거나 그럴까봐. 항상 상상 그 이상의 행동을 하시는 분이라. 혹여나 그런데도 내가 잘 대처할게.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 하하, 내가 아무래도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그러게 말이야. 나 같은 여자 어디 없다? 우리 아빠도 당신 꽤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던데? 실적도 좋고 회사에서 이미지 좋다고. 정말?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예비 신랑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이내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시어머니한테만큼은 이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예비 신랑도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지 진작에 채비하더라고요.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아파트, 그리고 혼수나 가전은 제가 모은 돈으로 우선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버는 돈은 다 저축하기로 계획했고요. 며칠의 시간이 흘렀고 눈치 없는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또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더니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세아가 결혼 준비는 잘 돼가니? 중간 확인도 좀 할 겸 연락했다.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너는 어른이 먼저 연락하게 하면 안 된다고 저번에 말해준 거 금방 잊어버렸니? 쯧쯧.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단 거야. 하하. 바빠서 그랬죠 뭘. 결혼하면 매일 연락드릴 텐데요. 그 전까지는 봐주세요. 아무튼 중간 브리핑 좀 해보렴. 신혼집이나 그런 건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다 말해보란 말이야. 아무 말도 없길래 내가 먼저 물어봐야겠어. 어머니, 사실은 부모님이 회사 근처에 미리 제 명의로 마련해 주신 집이 있어요. 거기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뭐? 그건 참 다행이구나. 거긴 시세가 얼마니? 아파트긴 한데
지어진 지 좀 됐더라고요. 시세로 치면 7억 정도 합니다. 뭐? 7억씩이나? 얘 세아가 그러지 말고 돈도 아낄 겸 결혼하면 합가해서 살자. 우리 집 방도 하나 남으니까 여기서 신혼살림 차리고 그 아파트 팔아서 사업이나 하자꾸나.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말 그대로 사업하자는 소리다. 우리 집에 웬만한 살림살이는 있으니 혼수랑 집값이 굳는 셈이잖아. 그럼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냐? 물론 그렇긴 하지만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같이 살아요? 살려면 왜 못 사니? 원래 그렇게 비비적거리면서 살아야 가족 간의 정도 더 생기고 그러는 거야. 돈도 아낄 겸 그렇게 하렴. 그리고 혼수랑 집값은 굳은 거나 다름없으니까 예단을 좀 넉넉히 해오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현금 예단이면 된다. 얼마를 해드려야 하는 걸까요? 예단은 2억 정도만 해오렴. 딸 자식한테 집 장만해 줄 정도면 상당히 능력 있는 분들 같은데. 그 정도는 해올 수 있지? 어머니, 그건 좀 아니죠. 한쪽으로 기우는 결혼은 하지 말라는데 저 준혁 씨 하나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안 그래도 편히 많이 봐주고 계신데 현금 예단으로 2억을 해오라니요. 무슨 재벌집 결혼식도 아니고. 예. 우리 집이 뭐가 어때서? 방도 2개고 거실도 넓고 이 정도면 우리 식구 충분히 살아. 그러니 2억 가져와.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결혼하면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뭐? 스트레스? 너 지금 말 다 했어? 없이 산다고 무시하는 거야? 옛날 같았으면 길거리에 드러누워 잤단 말이다. 얘가 뭘 모르는구나. 어머니, 저 이렇게 안 살아봐서 몰라요. 근데 반지하 2칸짜리 방에 물도 줄줄 새고 곰팡이는 가득한데 거기서 어떻게 다 큰 성인 3명이서 사냐고요. 위생적으로도 편치 않은 상황이에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말이 안 된다는 건데? 돈도 아끼고 얼마나 좋니? 내가 몇 배로 불려줄 테니까 그 아파트 팔고 합가해서 살자꾸나. 너도 그 어줍잖은 변호사 일 때려치우고 나 도와서 사업할 생각이나 해. 어머니, 말씀이 좀 지나치신데요? 말씀 의도는 알겠는데 저는 따르지 않을 거예요. 너 정말 이럴래? 너같이 근본도 모르는 년을 잘난 우리 아들 짝으로 겨우 허락해줬는데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하고 저래도 모자란데 네가 뭔데 충고질이야? 예비 신랑이 저희 친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지 시어머니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더라고요. 위에서처럼 어이없는 말만 해대시며 무조건 자기 말이 맞는다고 우기기 바빴습니다. 저를 까내리면서 욕설까지 퍼부으시는데 더는 듣고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예비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나발이고 앞으로 제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꾹 참고 결혼한다고 해도 시어머니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이 될 것만 같았죠. 결국 저는 시어머니와 오랜 대화를 끝으로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네가 드디어 정신이라도 차렸나 보구나. 말해보렴. 저 아무래도 이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니 말씀 곱씹어봤는데 도저히 제 상식선에서는 납득이 안 가서요. 결혼하는 거 자체가 기운다는 거 알고 계세요? 신혼집도 저희 부모님이 해주셨고 혼수나 예단도 제 돈으로 먼저 해결하는 건데 결국 준혁 씨 맨몸으로 결혼하는 거거든요. 뭐? 너 지금 우리 아들 깔보는 거야? 깔보는 게 아니라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끝마다 어디 가서 이런 예비 신랑 못 만난다 하시는데 오히려 그 반대 아닐까요? 제가 준혁 씨한테 잘 말할 테니 저희 파혼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얘,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정말 파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주변에 다 알렸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라고? 그러니깐요. 저보고 뭐 어쩌라고요? 어머니는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으시네요. 왜 모든 걸 어머님 기준에서 판단하세요? 그리고 저희 친정에서 주는 도움이 당연한 건 아닙니다. 그건 알아주셨으면 해요. 정말 파혼하겠다. 이거냐? 준혁이도 알아? 네, 전달했고 아직 답변은 없지만 메시지 읽었어요. 저 어머니랑 평생 잘 지낼 자신도 없고 이런 거 극복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으리란 보장도 못할 것 같아요. 그니까 그냥 각자 형편에 맞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인 것 같네요. 어쨌든 저는 아닐 것 같으니까 새로운 인연 잘 만나세요. 야, 이 버르장 머리 없는 년이. 너 지금 나 가르치려고 하는 거니? 아니요.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가르쳐요. 앞으로 결혼 진행은 어려울 것 같아요. 평생 살아야 하는데 마음 하나 갖고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럼 잘 지내세요. 아, 그리고 그건 아시나 모르겠네. 어머니 염치 좀 챙기시고요. 자꾸 저 무시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뭐? 무시하지 말라고? 네가 근본도 모르는 년이라서 그런 건데. 뭐가 어쩌고 저째? 그놈의 근본. 어머님, 그건 아세요? 어머님, 아들이 다니는 그 회사 대표가 제 아버지인데요?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보자 하니까 날 아주 우습게 알지? 못 믿으시겠다면 준혁 씨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전 이만. 앞으로 마주치지도 연락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네요. 야, 야! 저는 쿨하게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에게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예비 시어머니는 땅을 치고 후회한다며 저를 붙잡으셨어요. 남편은 어느 정도 상황을 예상했는지 생각보다 이별을 덤덤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같은 회사라 얼굴 보는 게 좀 찜찜하긴 하지만 현실이 그러한데 뭐 어쩌겠나요. 저희는 그렇게 파혼을 하기로 합의했고 회사에서는 그저 직장 동료로만 지내고 있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것도 없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결혼을 한 게 아니라 파혼으로 그쳐서 천만다행이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씁쓸하긴 하네요. 파혼을 하게 되니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굳이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저 주어진 일이나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어떠셨나요?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결혼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로 오래전 제가 동경하던 친구와 함께 식당 창업을 하여 매일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욕설과 폭력적인 모습이 일상이던 남편은 물론 그런 남편을 감싸고 돌던 시모와도 아예 연을 끊은 상황인데요. 몸이 편찮으신 부모님과 함께 남편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겪었던 수모와 그런 수모를 참고 견딘 덕분에 맺게 된 달콤한 결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머님, 제발 부탁인데 남편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엄마랑 아빠 무시 좀 하지 말라고. 네가 얘기하지 그러니 왜 부부 일을 나한테 따져? 아시잖아요. 그이 기분 나쁘면 물건 던지고 대뜸 주먹부터 날아오는 사람인 거. 저도 참다가 말해봤는데 TV 부시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오늘 어머님이 식당에서 남편 하는 양 지켜보셨으니까 한마디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얘, 내가 얘기한다고 고치래도 아니고 솔직히 나도 바쁜 식당에 손 느린 사돈들 고용해주는 걸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써줬는데 자존심 그거 감당을 못하니 똑같이 욕먹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게에서 하면 훨씬 더 서러웠을걸? 아무리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해도 그렇지. 장인이랑 장모잖아요. 그런데 좀 손발 느리다고 반말 찍찍하고 소리 지르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애미야, 어휴, 넌 어떻게 식당 일만 3년 넘게 해놓고 그렇게 기본이 안 되어 있니? 식당 일이라는 건 전쟁터다, 전쟁터.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존댓말 하면서 하나하나 다 챙겨주는 거 봤니? 우리 원기가 이 전쟁터의 별 달고 있는 장군이란 말이다. 그럼 왜 그이는 집에서도 폭군처럼 구는 건가요, 어머님? 결혼한 지 7년 넘는 동안 집안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본인 기분 좀 안 좋다 싶으면 소리 지르고 욕하는 건 대체 왜 그런 건데요? 하늘 날아간 원기 애비가 원래 좀 사람이 괄괄했어서 그거 보고 배웠잖니. 장교 출신이라 애를 군대식으로 기르기도 했고. 아니, 근데 너는 좋아서 우리 애랑 결혼해놓고 왜 이렇게 불만이 많니? 남편이 저보다 8살이나 많은데 결혼한 건 사람이 다정하고 착하고 순수해 보여서 그랬던 거였어요. 다부진 몸으로 저 지켜줄 거라 생각했지. 물건 집어던지고 폭력 쓰는 사람일 거라 생각 못 했다고요. 이거 솔직히 사기 결혼 아닌가요? 사기 결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요즘에는 분노 조절 치료도 받고 있고 폭력도 안 쓰고 있잖니. 몇 번 얻어맞은 거로 왜 말이 그렇게까지 가니? 더 짜증나게 하면 내가 몽둥이 찜질해 줄 테니까 그만 좀 징징거리거라. 그의 폭력적인 모습을 누구한테 배웠는지 알겠네요. 어머님도 말하다가 조금 수틀린다 싶으시면 항상 때린다 뭐다 하시잖아요. 네가 염치도 없고 배은망덕하게 나오니까 속이 터져서 하는 말이다. 사돈댁들 몸 불편해서 아르바이트 자리 어디 구하기도 어려운 거 써줬으면 원망 이전에 고마운 마음부터 들어야 정상 아니니? 사돈 양반이 친구 빚보증 잘못 써서 퇴직금 죄다 날린 게 딱해서 거둬줬더니 이제는 아주 감놔라 배놔라 난리도 아니구나. 엄마랑 아빠, 일이 서툴고 느릴 수 있다고 일 시작하기 전에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대신 수습기간이라 생각하고 최저 시급보다 돈을 덜 받을 테니까 양해해달라고도 했고요. 어머님도 그이도 둘 다 알겠다고 하고 이해해줄 것처럼 말했었던 거 제가 기억하거든요. 내가 봐도 속이 터지는데 그럼 뭐 어쩌라는 거니? 수습은 직원 아니니? 수습이면 가게에 손해를 입혀도 괜찮은 거야? 적어도 혼자 할 때보다는 훨씬 수월하잖아요. 저도 가게를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이 헤맸었고 남편이 워낙 말도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라 더 알아듣기도 힘들만도 해요. 이제는 사돈댁들 싸고 돌다 못해 우리 아들 욕을 하는 거냐?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하여튼 난 더 듣기 싫고 부부 일에 상관하고 싶지도 않구나. 니들 문제는 니들이 알아서 하렴. 자꾸 이 문제로 나한테 따지면 내가 너 정말 가만히 안 둘 거다. 알겠니? 식당의 사장이자 주방장인 남편은 큰 샤브샤브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있는 편인 부모님은 몸이 별로 좋지 않아 일할 곳이 별로 없었는데 남편이 직원으로 채용을 해주겠다고 하니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었죠. 그러나 초반에는 장인 장모 대접을 하던 남편이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부터는 소리를 지르고 반말을 찍찍해대는 꼴을 보니 더는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남편의 분노 조절 장애를 잘 알고 있을 시모는 중재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게 당연하지 않냐면서 합리화를 했으니 저로선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45살짜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남편과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될 정도로 망나니 그 자체인 사람이 저의 배우자였습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이 많던 제게 더더욱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희선아, 너 요즘 잘 지내고 있니?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거 알면서 어떻게 고등학교 동창회에 얼굴 한 번은 안 비쳐? 아, 미안. 내가 남편이랑 식당일 한다고 정신이 없었던 터라. 동창회 같은 곳 가도 딱히 어울릴 만한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시간도 없어서. 그런데 내 전화는 어떻게 알았어? 친구들한테 수소문해서 너한테 연락한 거야. 너 샤브샤브 가게 크게 하고 있다고 하길래 연락해서 나 좀 써주면 안 되나 하고. 그게 무슨 말이야.
보경이 너 직장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 애들한테 듣기론 어디 프랜차이즈에서 품질 관리랑 식품 개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그래. 혹시나 직원 구하거나 빈자리 생기면 알려달라고. 좋은 대학 나와서 이런 식당 일 하기 쉽지 않을 텐데 괜찮겠어? 사정이야 난 모르지만 네가 하기에 많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또 우리 남편이 좀 까다로운 사람인데 괜히 보경이 너 일한다고 해서 고용했는데 금방 그만둔다고 하면 내가 많이 고단할 것 같기도 하고 사람 필요한 것도 맞고 너 고용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정말 핑계가 아니라 그거 하나가 걱정이라 그래. 걱정 마. 적어도 1년은 넘게 일할 거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좋은 회사에서 요리 연구나 하고 있고 그런 게 아니었거든. 식당에 방문해온 손님들 얼굴 직접 보면서 맛있게 요리 먹는 모습 보고 싶어서 그래. 애시당초 그러려고 내가 공부를 한 건데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한 진로에서 많이 벗어나 있더라고. 믿을 만한 인맥들은 많은데 정말 밑바닥부터 제대로 배우려면 빡세게 일해봐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면야 나로선 믿을 수밖에 없지. 남편한테 한번 추천해 볼게. 대신 너무 기대는 하지 마. 잘 안 풀릴 수도 있거든. 고마워. 역시 너밖에 없다. 남편과 시모는 제가 하는 일이라면 무턱대고 무시하며 반대부터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두 사람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죠. 어머님, 여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성실한 애야. 나중에 식당 차리고 싶은데 밑에서부터 배우고 싶다고 하는 애니까 1년 정도는 일손 부족할 일 없을 거고. 일손이야. 지금도 충분한데 뭘 굳이 사람을 쓴다 만다야? 그리고 먹물 든 것들은 어차피 일 제대로 하지도 못해. 내가 프랜차이즈 잠깐 일해봐서 아는데 대학 나온 것들 죄다 현장도 모르면서 쫑알쫑알 훈수나 두는 것들인데 뭐. 그래, 원기 말 하나 틀린 거 없다. 이미 사돈댁들까지 쓰고 있고 다른 직원들까지 쓰고 있어서 가게 수익도 별로인데 뭘 추가로 사람을 쓴다는 거니? 엄마가 요즘 목에 디스크가 있고 손목 관절도 많이 안 좋아져서요. 뭐? 아니, 사돈 양반은 지금처럼 바쁜 시기에 아프다고 그러시는 거니? 가게 운영에 한 명만 빠져도 얼마나 큰 타격인데. 어머님이 평소부터 하시는 말이랑 다르네요. 엄마랑 아빠 1인분도 못해서 빠져도 아무런 타격도 없다면서요. 그러니 돈 덜 받는 거 너무 당연하다고 하셔놓고선.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아이고, 그럼 괜히 생돈 또 날아가게 생겼구나. 뭘 생돈 걱정을 하고 있어. 한 명 나간 자리니까 다른 한 명이 그만큼 받으면 되지. 야, 너 그 친구한테 수습기간 6개월이라고 조건 걸어. 최저시급 절반만 받는 걸로. 그럼 인정. 뭐? 엄마랑 아빠야 몸이 불편하니까 돈 덜 받은 거 그렇다고 쳤어. 그런데 몸도 멀쩡한 애를 최저시급 절반을. 그것도 수습기간 6개월이나 지나서 준다는 게 말이나 돼? 얘 인텔리야. 대학도 좋은 곳 나왔고 식품 개발에 품질 관리까지 했던 애라고. 대드냐? 처맞을래? 어차피 샤브샤브 가게에서 인텔리인지 인절미인지 뭐가 중요한데? 그냥 종처럼 시키는 거나 잘하면 될 일인데. 그리고 그 친구도 1년만 하다가 떠날 거라며. 가게 노하우 알아서 빼가려고 할 텐데 최저시급 절반도 많이 쳐주는 거지. 사실상 거절이나 다름없는 남편의 답변이었죠. 하지만 친구는 흔쾌히 알겠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결국 저는 고등학교 때 동창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부터 분노 조절도 잘 못하고 학벌에 대한 열등의식도 있던 남편은 기강을 잡아야 가게가 잘 돌아간다는 핑계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죠. 그런데 제 친구는 월급을 적게 받을 때 받더라도 할 말은 꼭 하는 성격이더라고요. 어이, 보경씨. 일로 와봐. 내가 참다 참다 한마디 해야겠으니까. 네, 말씀하시죠.
집사람이 간절히 부탁해서 내가 보경이 고용했잖아. 그럼 기대해준 만큼 부응을 해줘야 할 거 아냐? 왜 사람을 갑갑하게 하냐고. 왜? 이제 일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애한테 왜 그러는데? 국자로 처맞기 싫으면 넌 닥치고 있어. 네 친구가 손님이 물티슈 달라니까 그냥 주더라. 물티슈만 주면 됐지. 음료수까지 주네? 아니, 내가 가게 일 도와달라고 고용했지. 망하게 해달라고 고용한 거야. 이런 식으로 다 퍼주면 가게 거덜난다고. 물티슈 하나 줬다고 뭔 가게가 거덜나. 다 이유가 있었겠지. 그리고 제발 사람이 욕부터 하지 말고. 당신보다 어려도 성인인데 서로 예의는 좀 지키자. 사장님, 일단 사장으로서 업무 관련해서 얘기해 주시는 건 잘 들었네요. 그런데 저는 딱히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야, 들었냐? 지금 잘못한 게 없다고 대드는 거? 그래, 보경씨. 말해보라고. 어디 변명이든 설명이든 해보라고. 우선 손님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라겔락 통 안에 쇠수세미 조각이 들어있다는 컴플레인이 있었거든요. 뭐? 쇠수세미 조각? 아니 씨, 그걸 제대로 청소 안 하고 뭐 했어? 보경씨 제정신이야? 저는 계속 서빙하고 있었고 설거지하신 건 사장님 어머님이셨거든요. 저한테 따질 일이 아니죠. 맞아. 어머님이 뭐 귀찮게 수세미 따로 쓰냐면서 쇠수세미로 박박 긁으시는 거 봤어. 그래서 뭐? 쇠수세미 나온다고 해서 물티슈 갖다 준 건 그렇다 쳐. 그런데 음료수는 또 뭔데? 저 처음에 일하러 왔을 때 가게에서 최근에 만든 매뉴얼이라면서 최대한 빨리 숙지하라고 PDF 파일 10페이지짜리 주셨잖아요. 그거 5페이지에 과도한 컴플레인이나 위생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음료 제공도 융통성 있게 하라고 기재되어 있던데요. 혹시 매뉴얼이 그새 바뀐 건가요? 융통성 있게 하라고 했지 무조건 주라고 한 게 아니잖아. 보경씨, 자꾸 대학 나오고 프랜차이즈 쪽 일 좀 했다고 어깨에 힘주고 있지 마. 그런 거만한 자세가 자꾸 컴플레인을 불러일으키는 거라고. 보경이 친절하고 빠릿하다고 손님들마다 칭찬인데 뭔 소리야. 당신만 불만이겠지? 야, 사장이 말하는데 어디 일개 직원이 끼어들고 있어. 닥쳐 좀. 가게 구일란에도 그렇고 매뉴얼에도 그렇고 사장 직원이라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족 같고 수평적인 관계로 지낸다고 기재되어 있던데요. 설마 틀린 말도 무조건 내내해야 하는 건가요? 사장님? 한번 용케 넘어갔다고 기고만장하지 마. 어디까지나 내가 고용 주고 앞으로도 쭉 지켜볼 거라는 거 명심하고. 멋대로 가게 거덜내지 말고 더 긴장하면서 일하고. 여긴 전쟁터니까. 전쟁터인 건 알겠는데 사람 대하는 법 좀 제대로 익혀. 그러다가 뒤에서 언제 총 맞을지 몰라. 내가 군인에 관심 있었으면 별달아서 장군까지 됐을 사람이야. 처맞기 싫으면 그만 나대고 좀 닥쳐 썩으려나. 자기 할 말만 하고 불이 나게 도망가는 남편을 보니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이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속 시원함과 별개로 친구를 보기가 참 민망하기도 하더라고요. 미안. 남편이 좀 학벌 컴플렉스가 있거든. 이렇게 가게 크게 하시면서 학벌 컴플렉스가 있으신 건 의외네. 사실 사업도 돌아가신 아버님이 거의 다 일구어 놓으신 거야. 아버님은 사관학교까지 나오신 완전 엘리트인데 남편은 공부에 아예 관심이 없어서 어릴 때부터 손 놓고 살았었거든. 어머님 닮아서 솔직히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긴 하지. 두 사람 다 성격이 아주 비슷비슷하더라. 다혈질에 일단 생각하기 전에 말부터 나가고. 그래도 집에서는 잘해주지? 빈말로라도 그렇다고 말하고 싶은데 안 그러니까 문제야. 솔직히 자기가 한 말도 나중에 가선 까먹고 지적받으면 벌컥벌컥 성질부터 내고 가게 매뉴얼 만드는 것도 내가 도와줘서 만들었거든. 근데 정작 본인은 지키지도 않으니까 기가 막힌 일이지.
그런데도 좋아서 결혼했을 거 아냐. 그랬지. 결혼 전에는 다정한 척 사람 홀리더니 임신하니까 바로 본색 드러내더라. 이거 사기 결혼이다. 억울해해봤자 나만 손해라서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 남편 욕해봤자 내 얼굴에도 먹칠인 거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속이 풀리네. 힘든 거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해. 나 너한테 고마운 것도 많고 은혜 받은 것도 많잖아. 야, 그렇게 말하면 사람이 민망해지지. 최저시급 절반도 못 주고 미친 사장 있는 가게에서 일하게 한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나 반대 엄청 한 것 같던데. 그거 설득해 준 것도 엄청 고마운 거지. 무엇보다 너 고등학교 때 나 많이 도와줬었잖아. 내가 책만 붙잡고 있으니까 도도한 척 비싸게 군다면서 시비 거는 애들 있었는데 네가 나서서 말려주기도 했었고. 엥? 난 생각도 안 나는 일인데.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있었어? 당장 지금만 하더라도 남편분이 끼어들면 때릴 것처럼 주먹 치켜드는데도 계속 끼어들면서 나 변호해주고 같이 싸워줬잖아. 에이, 쑥스럽게. 당연한 걸로 칭찬하니까 창피하다, 야. 그 당연한 걸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더라. 나 회사 다닐 때도 심하긴 했는데 여기 가게도 마찬가지긴 하고. 아, 어머님이 쇠수세미로 플라스틱 통 막 씻어대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계속 그러시네. 그것만이 아니야. 소고기 원산지 말이야. 국내산으로 팔고 있는데 죄다 수입이더라고. 세상에, 그게 무슨 소리야? 국내산이 아니라고? 자기 아는 도매업자한테서 비싼 값 주고 떼온다고 했었는데? 표정 보니 너도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고기 취급도 많이 했었잖니. 소고기 들여온 곳 박스만 봐도 알겠더라. 어떻게?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니? 아니, 대체 언제부터? 이러다 신고 당하면 큰일 날 텐데 왜 그런 거래? 그 사람은? 최근에 도매업체 바꿔놓고 원산지 변경 깜빡한 걸 수도 있겠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일단 남편분한테 물어봐. 고기 들여오는 것도 다 혼자서 한다며. 고마워, 보경아. 정말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니, 근데 이 인간은 진짜 무슨 정신인 거니? 맘 같아선 진짜 이 인간이랑 당장 이혼을 하고 싶을 지경이야. 성격부터 취미에 대화까지 뭐 하나 나랑 맞는 게 없잖니. 나만 무시하면 되지. 우리 아빠랑 너한테 윽박 지르는 거 봤지? 아주 왼수가 따로 없다, 정말. 희선이 너 진지하게 이혼 생각하는 거면 나한테 얘기해. 내 친척 중에 변호사분 있거든? 너가 참고 살면서 힘들어하는 게 너무 보여서 그래. 어머, 말만 들어도 힘이 난다, 보경아. 조만간 왼수랑 결혼 5주년인데 그때 하는 거 보고 판단해 봐야겠네. 보경이와 대화를 하니 속이 후련해지기도 했었고 이혼을 하고 싶으면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말을 들으니 혹하기도 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들이 보기에도 실패한 결혼 생활로 보이겠거니 싶어 씁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엄마와 아빠가 몸이 안 좋은 상황이고 집이 가난하기까지 했으니 먹고 살 일이 걱정인 저로선 이혼한다는 건 상상으로만 할 뿐이었고요. 하지만 남편이며 시모라는 인간들은 이혼에 대해 고민하는 제게 아예 그러라며 등을 떠미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일이 끝난 뒤 주방에서 고기 원산지에 관해서 캐묻자 오히려 절 탓하며 핍박을 하더군요. 우리 원기가 이래서 너한테 그년을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었던 거다. 애미 너는 대체 어떻게 된 애가 사고를 수습할 생각은커녕 만들기만 하니? 쇠수셈이 조각 들어간 걸 수습한 건 친구였는데요. 그리고 이러다가 단속 나오거나 신고 들어가게 되면 가게 타격 받는 거고요. 너랑 네 친구가 닥치고 있으면 문제될 거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 입 다물고 있어.
원산지 속이고 돈을 더 받겠다는 게 정상이야? 이러면 당신만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정말 큰일 날 수 있다는 거 몰라서 이래? 쫑알쫑알 더럽게 시끄럽네. 그럼 이 큰 가게 운영하는 게 정직하게 장사해서 될 거로 생각했어? 그리고 어차피 여기 단속도 안 나와.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단속이 안 나온다는 건 어떻게 확신하는데? 여기 단속하는 공무원이 내 인맥 중 하나고 평소부터 계속 돈으로 기름칠해 왔으니까 문제될 거 없단 얘기라고. 세상에. 그럼 당신 뇌물까지 주면서 이런 짓을 했다는 거야? 차라리 몰랐다거나 실수라고 하면 납득이나 가지. 대체 언제부터 이랬었던 건데? 왜? 알면 남편 신고라도 하게? 원기야, 애미 간댕이가 붙지 않고 신고를 설마 하겠니? 지 생계도 걸려 있는데 그것만큼 멍청한 짓거리가 또 어디 있어? 이혼당할 각오를 하지 않고서야 그럴 리가 없지. 아냐. 인연 요즘 지 헛똑똑이 친구가 나대니까 같이 기가 살아서 이래. 엄만 먼저 들어가. 오랜만에 주먹 좀 써야겠다. 얼굴은 때리지 마라. 그래도 손님 상대해야 하는데 멍들면 안 되잖니. 가뜩이나 일손도 부족한데 과하게 하진 말고. 알겠으니까 얼른 들어가셔. 자꾸 잔소리하면 엄마한테도 주먹 쓸 것 같으니까. 나 오랜만에 정말 열받았어. 남편은 시어머니를 보낸 이후 주방에 있는 국자로 제 머리를 툭툭 때려가며 모욕을 줬습니다. 더 세게 처맞기 싫으면 그냥 입 닥치고 모른 척 하라는 얘기를 들으니 슬프거나 화가 나기보다는 이런 인간과 더 이상 참고 살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이 서더군요. 곧장 이혼하려던 저는 친구 보경이의 도움으로 상담을 받아보았고 재산 분할에는 5년이라는 기간을 마저 채우는 게 유리하다 얘기를 들을 수 있었죠. 그래서 그동안 폭행의 증거며 아빠와 엄마가 최저시급도 못 받고 착취당했었던 증거들을 싸그리 모으고 아예 친정으로 도피를 가버렸습니다. 남편의 연락도 무시하고 아빠까지 일을 못 나가게 하고 있는데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죠. 시모는 제가 칼을 갈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막말을 해대더군요. 너 왜 출근을 안 하는 거냐? 응? 가게 일 바빠 죽겠는데 사돈 양반까지도 무단결근을 하고 말이야. 아무리 원기가 때렸다고 해도 가게 걱정은 요만큼도 안 드는 거냐? 네, 조금도 안 들어요, 어머님. 이런 미친년. 좋은 명절에 기분 잡치게 또 대드는 것 좀 보게. 지금 네가 주제도 모르고 나대는 상황인데 그러다가 정말 상 치르는 수가 있다. 닥치고 당장 튀어와라. 그이한테 제대로 얘기 못 들었나 보네요. 저 애 데리고 친정 와 있어요. 이번 추석. 아니, 앞으로도 영영 그냥 친정에 머물려고요. 애미, 너 정말 미친 거니? 어디 추석에 경우 없이 친정을 먼저 가고 앉았어. 사람 패고 협박하고 손님들한테 원산지 속인 고기 파는 건 경우가 있는 건가요? 하, 느그 애미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디. 당장 튀어와. 시댁 오기만 하면 아주 다리 몽둥이를 아작 내주마. 아이고 무서워라. 이참에 시댁이랑 연 끊지 뭐. 뭐, 너 정말 제대로 돌아버렸구나. 그래, 이혼이라도 할 작정인가 본데 어디 맘대로 해보거라. 누가 후회하나 보자꾸나. 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이혼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정말 누가 후회하나 보자고요. 그간 모은 증거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친구가 소개시켜준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상황을 알리고 합의 이혼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저를 설득했고 남편에게 따로 연락을 취해주더군요. 남편은 당연히 코웃음을 치며 변호사가 내민 조건을 모조리 거절했고 결국 이혼 소송을 통해 막대한 돈을 뜯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이 썩을 년. 얘 데리고 가고 이혼하게 된 마당에 돈까지 뜯어가. 그 돌대가리로 이걸 혼자 떠올렸을 리는 없고. 이거 다 네 친구년이랑 작당하고 벌인 일이지.
이것들이 죽여달라고 아주 기를 쓰는구나. 아주 돈을 더 뜯어가라고 입에 걸레를 물었구나. 협박죄까지 더해져서 감옥 가기 싫으면 적당히 해. 뭘 적당히 해. 난 인생 이미 망했다고. 이것들이 죄다 사람을 우습게 보고 있어. 응? 가게 영업정지까지 당한 마당에 다 불사지르고 한번 사고 쳐봐. 사람이 머리가 돌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여줄까? 뭔 소리야. 가게 영업정지라니? 당신 공무원한테 단속 안 당하게 말해왔다며. 소비자 보호원에서 계속 우리 가게 말 나온 김에 돈 받아 처먹은 자식이 내 뒤통수 치더라. 가게 폐업하게 됐고 대출까지 썼는데 빚만 산더미라고. 그러니까 진즉에 정직하게 장사를 했어야지. 너, 아니 여보, 나랑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 친구분 똑똑하시잖아. 내가 이번 일은 좋게 넘어가 줄 테니까 우리 셋이서 다시 시작해보자. 응? 나 알잖아. 아빠 따라서 군대 갔으면 별까지 달았을 인물인 거? 작정하고 매진하면 가게 이전보다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을걸? 미안. 난 당신이란 사람 용서할 마음 없고 재결합이라는 미친 선택하고 싶지도 않아. 나 정말 돌아버리는 꼴 보려고 이래. 가게 폐업하게 됐다고 엄마까지 알아눕고 집안 완전 망하게 생겼다고. 너가 나 다시 안 받아주면 나 정말 공무원 그 자식 죽일지도 모르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당신 이런 모습 때문에 이혼한 건데 내가 미쳤어? 그래, 내가 어떻게 나오나 똑똑히 지켜봐. 차단할게. 수고해. 야, 내 인생 어떻게 망가지나 보고 후회하라고. 결국 또 분노 조절이 도진 남편은 이후로 거하게 사고를 치고 말았죠. 저나 저의 가족들을 무시하며 폭언을 하던 사람이 배출구가 없어졌고 원망이 향하는 곳은 자신이 뇌물을 먹여왔었던 공무원이었습니다. 관공서에서 연락을 들은 바로는 공무원이 있는 위생과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더군요. 결국 남편은 관공서에 대담하게도 방화를 하려던 죄로 평소 입버릇처럼 말하던 별을 달게 되었죠. 징역형 3년을 살게 되어 범죄자가 되었으니 본인이 될 거라던 전쟁터의 장성과는 많이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요. 저는 그 이후 친구의 제안으로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똑똑한 데다가 저를 많이 도와줬었던 친구는 동업자가 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꼼꼼하고 성실한 태도로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고요. 바쁜 가게 덕분에 많이 정신이 없기는 하지만 아픈 부모님이 일을 같이 하실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벌이 덕분에 마음이 흐뭇하기만 한 요즘이네요. 부모님은 사람을 가려서 잘 사귄 덕분이라고 제 친구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고마워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호의를 베풀고 헌신해도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가끔씩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좋은 사람으로 인한 행운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